이재명은 그러면 선거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닐 수 있죠. 네. 아닐 수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선거에 계속 이기는 게 나왔죠. 목적이 아니라 네. 어쨌든 그렇죠. 이재명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나갈 사람 나가고 네. 어쨌든 나와 나의 철옹성을 만들겠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 1당을 네. 기대 안 하고 네. 현실적으로 2당으로 가자. 이거를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 저기 통진당이나 이런 애들하고도 더 손잡고? 오히려 그쪽을 더 끌어들이는 그렇죠. 가능성이 그다음에 있어요. 일단 여전사 3인 지금 오늘 오전에 안규백 씨가 예. 안규백 씨가 지금 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안규백이거든요. 글쎄, 네. 예.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전현희, 이연주 이 세 사람은 수도권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은 여전사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저희가 전에도 한번 썸네일로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투견과 투객과 네, 싸움당 네. 이런 계열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보신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 사람들 공격력은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좀 네. 전현희라고 좀 네. 해주셔야지.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 전현희, 예, 이현주는 예.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는 정말로 공격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진짜 여성 정치인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이현주는 아닙니까? 삭발 여전사죠. 그때 네. 삭발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삭발 보수 여전사였어요. 네. 이번에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들어간다면 네. 삭발 좌파 여전사가 될지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 분에 대한 전투력은 네.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 까부수고 네. 또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파 갑으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지금 아닙니까? 최후 통첩을 줬다는 최후 통첩을 얘기, 줬고, 최후 통첩이라는 거네요. 예, 임종석 씨는 아니 나는 송파 갑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나는 저 성동 갑 주민들한테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얘기했으면 난 거기 갈래. 지금 이렇게 네.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 이게 진영이 갖춰지는 거네요. 그럼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예. 어떻게든 이상.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3인방이 수도권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싸움닭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네. 그리고 저 어저께 지금 1차 그 공천 발표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네. 그 이제 1차 경선 지역구 이제 경선 그 전략 공천 그 단독 그 공천한 것 말고 경선에서 이제 결정된 곳 20곳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딱 봤어요, 저 충남 당진의 어기구. 아, 네네네. 저는 이 장면이 이번 네. 경선 그 이재명 민주당 공천에 네네네. 네. 어떤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요? 어기구 씨 기억하시죠? 어기구. 인증샷 찍으시죠. 예. 아. 네. 이재명 네. 방탄. 체포 동의안 때 네. 네. 국회의원. 맞아. 저희는 그 어기구 의원 때문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전자투표도 있지만 네. 저렇게 네. 인쇄된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다가 부라고 찍고 부라고 쓰고 저걸 자기가 써서 찍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네. 자기 명패 놔두고 네. 네. 찍어서 저게 제명인의 마을 카페에 돌아다녔거든요. 저게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비밀 네. 투표이기 예, 예. 때문에 투표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원래 저기 일반인들이 저렇게 하면 저 무효표돼요. 네. 네. 일반 무효표. 그렇죠. 아. 우리 국회의원 네. 선거에서 네. 저렇게 하면 무효표죠. 네, 네. 인증샷 올려도 무효잖아요. 네. 네네네. 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정말 부끄럽다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으로서 했는데 지금 경선 결과 이런 걸 보면은 저분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어기고 씨 저분만 어기고 의원 저분만 예. 이제 저게 공개적으로 지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저거 찍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야겠죠. 그분들이 아마 이 대표한테 텔레그램을 개인적으로? 다 보냈고 네. 그분들이 지금 공정 받고 있다고 저는 만 원 겁니다. 야 이거 재밌다. 정말로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럴 것 네, 같아요. 이게 엑셀 파일로 정리했을 거예요. 아마. 네. 어. 어제 21곳이 나왔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진짜 재밌는 거는 광주에서는 현역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오늘 예, 네 개, 그렇죠, 네 개. 그렇죠. 광주 동남갑에서는 그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예요. 당대표 특보가 됐어요. 현역 의원 끊고. 그리고 또 광주 뭐 북구을 전진숙 대통령 전 비서실 행정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다 친명으로 현역들 아마도
지금 그 하위 20% 받았다고 하는 게 31명이잖아요. 네. 31명인데 이 숫자가 지난번 체포 동의안 그 가결 네네네. 됐을 때 네. 이탈표를 계산하면은 한 네. 30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묘하게 일치해요. 그때 잠깐 저 말씀드리면 그때 이탈표가 어떻게 했냐면요. 동의가 149표, 네. 부동의가 이제 136표, 네. 기권이 6, 무효 4셨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이탈한 게 최소 29표였고요. 29표. 29표였고 기권과 무효를 더하잖아요. 네. 그건 39표예요. 아. 그러니까 묘하게 숫자 거의 근사치 네. 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별을 찐명 감별을 네. 했다라고 예. 하는데 어제 발표된 물론 이거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정필모가 사퇴한 거고 네네. 정필모는 사퇴했고 이제 결과는 발표했는데 거기에 사실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현역들 이름 잘 모르니까 근데 어기구 의원은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 이름 딱 들어간 거 보고 야 이분은 되는구나. 보니까 이게 그 경선을 하긴 했지만 되게 그 안 알려진 사람을 붙여줬더라고요. 어기구 때는. 그래서 야 이게 무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현역들 센 곳, 네. 현역들이 센데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마 여론조사를 설문조사 세게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형님이 꼴찌입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문학진 예. 의원을 밀어내고 그 경기 안태준.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꽂으려고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학진 씨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몇 선이고 내가 옛날에 억울하게 그 3표 차이로 졌던 거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무엇보다 너 당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네 뒷배가 지금 얼마나 되어줬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아 저희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이게 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을까 이 부분이 살짝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문학진 의원이 이 사안을 폭로하고 나온 게 이재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꼴등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예. 빡쳐서 지금 문제가 예.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왜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의 야수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자기의 설득으로 뭔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잘못 판단을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을 지금 그 맞아요. 컷오프된 거 반발하니까 저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김영주 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았다. 그렇죠. 존경한다는 어. 말 자체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 언변이 화려하니까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이번에 아주 혹독한 의원들의 이 야수성 앞에서 혹독하게 지금 실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의원들의 야수성, 혹독한 네. 야수성은 이재명이 처음 보고 뜨끔했다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 입장으로 나를 강하게 구원해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체류탄 던졌던 사건 기억을 하실런가 그렇죠. 모르겠는데 예, 그때 그 김선동 의원 같은 정말 극렬한 운동권들을 국회로 끌어들인다 하는 것이 그냥 전망이나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맞습니다. 징후들이 네, 네, 네. 어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울산 북구에 진보당과 연합을 해서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내고 진보당을 사실은 밀어준다. 한석 그냥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의석이 10석 이상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네. 자기 후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럼 울산 북구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거? 반발하고 있잖아요. 자기 엄청나게 자기 반발해야죠. 뭐 사전 연락 받은 것도 없고 협의도 예. 전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도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네. 이거야말로 진짜 당에서 밀실로 하는 그렇죠. 그런 행태죠. 네. 그러니까 몇 년씩 그 지역구를 준비하고 했었던 사람들의 당원의 네. 뜻을 전혀 당협위원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네. 우린 후보 안 내. 이거는 정말로 이게 일종의 밀실 야합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지역구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게 근거가 있나요? 그냥 자기네끼리 토론해 갖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네. 그 뭡니까 저기 박홍근 그다음에 뭐 그 용해인 뭐 네. 이렇게 해서 쓴
그 뭐 이상한 그 뭐 합의서 하나 나왔지 민주개혁 않습니까? 진보연합 뭐 이렇게 그 얘기하죠. 합의서 보면은 네. 이 이제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만든다는 위성정당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공약. 거기에 한 누구를 그러면 국회의원 당선을 시킬 거냐? 네. 그거를 정하는 건데 네. 한 앞쪽에 그러니까 앞쪽에 전부 다 이런 통진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얘들을 다 몰아놔 가지고 최소 10석은 저쪽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근데 말씀드리면 예. 진보당에서 3석, 예. 그다음에 진보연합에서 세석. 새진보에서 3석,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민회의인데요.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국민이 후보라는 명칭으로 해서 4석. 내석. 이렇게 총 10명을 10명. 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10명이 그냥 뭐 30번 중에서 10명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네.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다 채운다는 예. 거죠. 오. 그 다음에 뒤에서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총 이제 민주개혁 진보 선거 연합이 만들 후보로 그러니까 번호는 1번부터 30번까지 준대요. 네. 1번부터 30번까지 주고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1번에서 4번을 누굴 주냐면은 그 국민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국민 후보는 누구냐? 그 박서군 뭐 이런 뭐 광우병 대책 협의회 그다음에 범민련 남측 네, 공보 이런 네, 사람들 이 모인 시민 뭐 연석 회의가 국민 후보 4명을 뽑는데요. 1번에 4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진당이 3개.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이니 뭐 사회민주당이니 이런 사람들 거기다 또 3개. 그러면 벌써 10번 가고 그죠. 그다음 그 뒤로 20명을 민주당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난번 지난 총선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17개 자리 얻었거든요. 네네. 33% 득표해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10번까지는 기본되고 그죠. 민주당 한 7개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은 앞으로 총선 끝난 다음에 네. 몇 석을 얻든지 간에 저기랑 연합을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철저히 그 이재명을 저는 보위해줄 세력 중에 큰 세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이재명이 통진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죠. 이재명과 교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이분들에 대해 원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제2의 이석기가 될 수 있어요. 이석기죠, 네. 이석기. 예, 이석기 그때 재판 과정 내용 보시면요. 이석기를 뭐 수령처럼 대우해가지고 네. 보호한다. 뭐 어떻게 뭐 대표할 때 어떻게 네. 이석기를 뭐 감싸면서 보디가드처럼 감싸면서 보호한다. 뭐 테러 같은 얘기도 네, 나오고 네, 막 네, 그러거든요. 이석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 이재명을 이석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비판하지 않고 숭배의 영역으로 놔두고 그렇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뭐 가두에서 뭐 시위 이상의 행동들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이런 예. 이제 대상으로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즉 이재명의 그 운동권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운동권에 몸담지 않고 그냥 변호사 시험만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자기가 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네 번. 이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 운동권에 네. 일종의 그 주사파적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뭐 저 지도자 무오류설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갖다가 예, 이제 예. 이식해 갖고 가짜 운동권 왕이 되겠다. 네. 정말 이런 것처럼 읽히네요. 아 네. 정말이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종북 그 세력들을 네. 원내에 10명을 네. 보장해 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네. 아 저는 이게 제2의 통진당 해산이 네. 또 일어났을 때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